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온라인 입학 설명회 진행을 맡은 마포고 연구부장 변휴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전이고 아마 주중에 굉장히 바쁜 또 일정으로 힘드셨을 테고 또 오늘 조금 쉬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저희 학교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또 조금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또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수능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준비를 좀 하게 되었고요. 아마 부모님들 입장이나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편안하게 댁에서 이렇게 시청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는 작년까지 이렇게 학교에 모시고 설명회를 했을 때 저희 학교 교정이 굉장히 좀 멋지고 또 지금 단풍이 한창 아름답게 들어있을 시기라서 학교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자랑을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시면 저희 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 운동장이라 그 남자아이들이 축구라든지 그런 다양한 운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구경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부모님들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들 많으시죠. 아마 저희 입학 설명회 전에 다른 학교 입학 설명회에 좀 참여를 하시기도 하고 또 학교로 방문하는 그런 설명회도 좀 참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로 진학을 해야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또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하느라 많은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대학 입시라는 큰 관문을 앞두고 그 아이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고르는 것이 많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중요한 특징이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저희 10개 학급 중에 3개 학급을 과학 중점 학급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오늘 혹시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많은 그런 학생이라면 과학 중점 과정이 좀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는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그 식순을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장 선생님 인사말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저희 교육과정 안내, 그다음에 과학과 인문 쪽의 교육활동 안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좀 관심이 더 많으실 진학과 관련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각각 프로그램 안내는 그 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장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 사이사이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직접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저희 학교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짧게라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으실 때 좀 궁금한 것들이 그래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그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좀 그 모든 안내가 끝내고 나면 그 질의응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좀 지을 예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이 영상은 조금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는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이후에 얼마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순서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 인사말을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한번 그 인사말을 들어보시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장 선생님 인사말 시작하겠습니다. 마포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예비 고1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고등학교 교장 김성환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길가에 피는 풀꽃은 말 그대로 풀에 피는 꽃이어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흔들리며 성장하는 학생 옆에 든든한 선생님이 함께 해주면 저마다의 아름다운 가치를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요? 본교는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 기본이 바로 되고 창의 인성을 갖춘 학생, 신뢰받는 학교로 인간교육의 터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입학 설명회는 매년 늦가을에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본교 강당에서 300여 명이 넘는 예비 고1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학교 설명회를 가지지 못함에 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과학 중점 학교이자 마포고에 대한 설명을 담당 부장님들로부터 잘 들어주시고요. 특히 우리 학교는 과학 중점 과정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과정 학생들에게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고1 학생 여러분, 창의 인성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마포 고등학교로 오십시오. 오셔서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장 선생님 만나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제가 그냥 잠깐 교장 선생님의 과목을 한번 추측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답을 올려주신 지금 아이디를 보니까 진이 강이라고 돼 있는 분인데, 국어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이렇게 딱 한 번에 맞추셨네요. 그래서 저희 교장 선생님이 그 처음에 풀꽃이라는 시로 좀 소개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교장 선생님 하시기 전에 국어 과목을 가르치셨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좀 감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을 참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입학 관련 안내를 드릴 시간인데요. 이제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또 과학 중점 과정 같은 경우는 좀 일반 과정하고는 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들을 쭉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더라도 잘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다양한 질문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다가 좀 궁금한 점이라든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학교 교육과정 안내를 드릴 텐데요. 교육과정 안내를 해주시는 분은 저희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인 박영섭 선생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고등학교 교무부장 박영섭입니다. 제가 안내드릴 것은 입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맡았습니다. 자, 먼저 과학중점학교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자, 과학중점학교는 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와 더불어 심도 있는 과학 수학 지식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교입니다. 자, 본교는 2009년 10월에 지정이 되어서 2010년부터 운영 중이고요. 현재 11년차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2023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26년 2월 말까지 운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과학중점학교는 교육부에서 운영을 했었던 건데요. 2020년도부터는 서울시교육청으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서 서울형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는 개방연합형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과 중에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와서 수강을 할 수 있는 교과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 맞춤형
수학, 과학, 정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과학 중점 과정의 교육 과정의 특징은 3년 동안 과학, 수학, 정보 교과에서 총 교과 이수 단위의 45%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과학 8과목, 즉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1, 2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이 4과목,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자, 이렇게 해서 수학 1, 수학 2는 이제 한 과목으로 본다면 4과목을 모두 다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교과하고 과학 계열에서 전문 교과 1 중에서 4단위 이상을 반드시 개설해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 중점 과정에서는 인문사회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 중점 예산의 10%를 인문사회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과학 중점 과정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급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과학 중점 과정에서는 메이커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포고등학교는 후기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자, 과학중점 학급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자사고등, 정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기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선발이 확정된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후기고등학교 지원 방법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는 1단계 2개 학교, 그 다음에 2단계 2개 학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교육감 선발고는 원서 접수는 12월 9일 수요일부터 12월 11일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날 어느 학교를 간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 없다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교육감 선발 후기고 결과 발표는 2021년 2월 3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과학중점 과정의 합격자도 같은 날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입학 등록은 2021년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과학중점 과정 신입생 선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입학생 과학중점 과정 신입생은 90명 선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다른 일반 배정 학생들과 혼합해서 10개 학급에 혼합학급으로 편성이 됩니다. 자, 그러나 2학년 진급할 때 과중학급 3학급만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2학년 진급 시 과학중점으로 배정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과정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타교로 전학을 가야 됩니다. 자, 지원 방법은 과학중점 학교 22개 학교 중에서 서울시 내 22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중점 학교 22개 명단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배정 방법입니다. 자, 1단계 강서구나 양천구에 거주하는 지원자 중에서 모집 정원 90명의 50%인 45명을 추첨에 의해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을 포함해서 타 학교군 거주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거주자 중에서 모집 정원의 나머지 50%인 45명을 추첨에 의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발표는 후기 일반계고 발표와 동일한 날짜 2월 3일에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중점 과정이 아니고 일반 배정으로 마포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단계로 지원을 하는데요. 자, 1단계는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거주지 일반 학교군 소속. 자, 다시 말해서 강서 양천 구에 사는 학생들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 교를 1지망, 2지망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사고를 또는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1단계를 지원할 수 없고요. 2단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배정은, 자, 1단계는 서울에서 모집 정원의 20%를 전산 추첨해서 배정합니다. 자, 2단계는 강서 양천구에서 모집 정원의 40%를 전산 추첨해서 배정합니다. 3단계는 원서에는 적지는 않지만, 자, 나머지 40%를 강서 양천, 그 다음에 인접구인 서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 소속 학생들 중에서 지원해서 배정을 합니다. 자, 입학전 배정 제도가 있는데요. 원서를 쓴 시기 이후에 거주지가 변경된 학생들, 그 다음에 지체 부자유자, 교직원 자녀가 부모의 현 재직 학교와 다른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이 배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등으로 해서 입학전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3 학생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입학 원서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보면 중점학교, 그 다음에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지원에서 1단계, 2단계 각 1지망, 2지망을 선택할 수 있는 5개 칸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점학교를 지원한 학생이라면 맨 왼쪽에 있는 중점학교 자사고 등 지원의 마포고등학교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배정 학생들은 1단계 1지망교, 2지망교의 각각 다른 학교를, 2단계의 1지망교, 2지망교의 각각 다른 학교를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1지망교와 2지망교를 같은 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또한 1지망에서 미달이 된 학교들에 한해서 2지망을 지망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포고등학교는 1단계 1지망 지원율이 10대 1을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2지망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포고등학교를 들어오기를 원하는 학생이 2지망에 썼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1지망 칸에다가 마포고등학교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0%를 추첨하는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1지망에 마포고등학교를 써야지만 마포고등학교를 들어올 수 있지, 2지망에 마포고등학교를 썼을 때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중점 과정에서는 과학, 수학 교과가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학 교과에서는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1,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자,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자, 이렇게 10개의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수학에서는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그 다음에 2, 3학년 때 배우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그 다음 미적분 경제 수학 중에 택1, 그 다음에 기하와 실용 수학 중에 택1. 자, 이렇게 6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전문교과로는 물리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중에서 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양교과로서는 과학융합이라는 교과, 그 다음 정보는 1학년 때 배우는 정보교과가 있습니다. 자, 3개년 동안 수학, 과학, 정보 교과의 비율이 85단위, 즉 180단위 중에서 47.2%가 되겠고요. 수학과학 이수단위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한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과학중점 과정의 교육과정 단위배당표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수학은 수학 1, 2와 확률과 통계가 학교 지정 과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는 여행지리라는 것이 학교 지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선택이 없죠. 전부 다 지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2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지 1 과목, 3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지 2 과목. 자, 이렇게 전부 다 학교 지정 과목이 되겠고요. 학생 선택 과목은 보는 것처럼 2학년 때 기하와 실용수학 중에 택1,
물리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중에 택1, 일본어, 중국어 중에 택1, 그 다음에 3학년에서는 위적분 경제수학 중에 택1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중에 택1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일반 배정 학생들은 선택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 지정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수학과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 수학 2 자, 이렇게만 지정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을 보면 사탐, 과탐, 즉 한국지리, 생활과외윤리, 동아시아사학, 경제, 그 다음에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리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이렇게 10개 과목 중에서 택 4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도 택1이고요. 3학년으로 가면 심화국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경제수학 중에서 택 2,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인 사회문제 탐구,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정치와 법, 물리학 2, 화학 2, 지구과학 2, 생명과학 2. 자, 이렇게 10개 과목 중에서 택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중처럼 음악 감상과 비평 중에 택 1, 그다음 환경, 심리학, 실용경제 중에 택 1, 그다음 일본어 회화, 중국어 회화 중에서 또 택 1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과학 중점 과정은 학생 선택이 굉장히 적으면서 수학과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학생 선택의 비중이 작다라는 것. 반대로 일반 배정 학생들은 학교 지정 과목이 적은 대신에 학생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21학년도 입학생의 학업 성적 처리 방식입니다. 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자 수 기록하고 성취도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학 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 미산출하고요. 성취도는 3단계로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과 3학년에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기초, 탐구, 생활교양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공통 과목과 마찬가지로 성취도는 5단계 석차 등급 산출하고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다 산출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체육 예술 과목은 석차 등급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만 3단계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인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는 기초, 탐구, 생활교양, 체육 예술 과목은 성취도는 3단계로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점수는 기록하고 과목 평균 산출하고 표준 편차는 산출하지 않는 대신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양고과는 이수, 미이수로만 평가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과, 이과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과학중점 과정이든 일반 배정 학급이든 관계없이 평가는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과학중점만 따로 평가를 하나요? 인데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한다는 거, 그리고 그 과목을 선택한 모든 학생이 평가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학중점 학생만 이수하는 과목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 과목은 2학년에 있는 과학융합이라는 과목, 교양 과목이고 평가는 없습니다. 이수, 미수로만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에 있는 여행지리 과목, 사회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석차는 미산출하고 성취도만 3단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교무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저희 교육과정 안내는 또 중학교와 좀 다르게 워낙 많은 과목들을 또 선택해야 되고, 그 교육과정 배당표라는 용어도 조금 생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좀 다양한 선택으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과목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이런 선택한 과목들은 대학 입시에 또 중요한 스펙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시고 좀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들을 몇 분 주셨는데요. 아마 저도 한 2-3년 전부터 이렇게 홍보를 나가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학 중점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성적 산출할 때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과정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문과, 이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과와 이과라는 구분 과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동학년에 같은 교과를 배우면 모두 함께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무부장 선생님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학 중점 과정 학생들끼리만 그 하는 그런 과목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더군다나 예전에 이제 그 과학 중점 학생들이 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2 과목, 4 과목을 다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목들이 ABC로만 성적을 산출하는 성취평가로 바뀌면서 그 부담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률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아이가 "지금 이 성적에 마포고를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쟁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전혀 이제 정보를 주지를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맛보고를 왔을 때 좀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부분은 좀 이렇게 한 가지로만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 중점 과정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에 좀 흥미가 많고 그다음에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이 조금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아이들 또 비슷한 관심을 가진 아이들과 서로 같이 조별로 활동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그런 좋은 분위기를 즐기고 또 그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딱 칼로 자르듯이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의 흥미, 관심 같은 것들을 아이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학생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첫 번째 인터뷰한 학생은 저희 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영 학생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고등학교 총학생회장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의 장점에 대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학교의 장점은 정말 많아서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 중에 몇 개만 뽑자면 먼저 정말 친근하면서도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많고 드넓은 학교 운동장이나 드넓은 학교 운동장 같은 정말 좋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고 공부를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학교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과학 중점 학교인 만큼 세종과학교실 같은 교육 활동이나 탐구 발표대회나 논문 탐색전 같은 대회 활동들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교 총학생회장을 만나보셨는데요. 인상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긴 것 같죠? 그리고 굉장히 순해 보이는 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도 굉장히 높은 그런 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 소리가 좀 작다라는 댓글이 좀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불편하셨다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이제 교육 활동 안내를 좀 드릴 차례인데요. 다양한 교육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서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학생들 서포터즈 활동이든지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이 더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교육 활동 중에 과학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첫 번째로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또 인문 쪽 교육 활동을 안내 드리는 것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과학 교육 활동을 안내해 주실 분은 저희 과학 중점학교부의 안재익 선생님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중점학교부 교사 안지익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21학년도부터는 학생부의 수상, 개인 봉사활동, 독서 등의 내용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진로, 동아리 활동 및 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학부에서는 대입과 관련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학업 역량, 자기주도성, 전공 적합성, 인성교육의 4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과학부에서 이 4가지 중점 요소의 중점 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업 역량 면에서 탐구 활동을 중점 사항으로 판단하여 AI 혹은 IC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지능 정보 교육을 활용한 수업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탐구 활동의 확장을 위하여 과학 수업 포트폴리오 활동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성 관련하여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문제 해결력 향상 프로젝트로서 논문 탐색 발표 전과 이에 연동되어 탐구 발표 대회를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세 번째, 전공 적합성과 관련하여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학생들에게 실행시켜주기 위해서 실험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 실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대학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과학기관과 연계한 전공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돼서는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의 확장을 위하여 과학수학 동아리에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하여 활동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과학융합 교과 수업을 통하여 스팀 활동, 근본적으로는 발표나 토론 등을 주도로 하는 그런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학업 역량의 확장을 위하여 저희가 지능정보 교육을 활용한 수업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데, 올해 물리학 실험, 화학 1, 생명과학 1, 1학년 탐구과학 실험 등에서 아두이노를 활용한다거나 혹은 빅데이터, VR, 가상현실, 그 다음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업 포트폴리오 활동이란 과학수업에 연관된 주제를 선정하여 개인별로 심도 있게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교과별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가능하며 현재 2학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개인별 포트폴리오 작성 및 포트폴리오 파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성과 관련하여 학생 중심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하여 저희는 6월 달에 논문 탐색 발표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문 탐색 발표전은 DBP와 같은 학술 논문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논문을 하나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9월 달부터는 탐구 발표 대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탐구 발표 대회는 연구형, 그 다음에 메이킹 중심의 제작형으로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저희 학교는 원래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로서 지금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캐리스와 네이버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이미 정규교과로서 정보과학이 진행되고 있고, 동아리, 로봇공학반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 로봇 융합형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AI 관련 명사들을 특강으로 초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인공지능 캠프에 참가하며 네이버 해커톤에 참가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험교육 강화를 위하여 저희는 정규교과에서 실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2학년들은 물리학 실험과 지구과학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 1학년들과 앞으로 올라오게 될 신입생들은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을 정규 교과로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정규 교과에 있는 실험 교육 외에 과학 실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물리학, LED를 이용한 플랑크 상수 측정, 탄동 진작, 모터의 효율 측정 등의 실험들을 하였고, 화학에서 비타민 C의 분석 및 적정, 레이온 섬유 만들기, 루미놀의 화학 반응 등의 실험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생명과학에서 혈액을 이용한 DNA 추출, 전기 영동 기법을 활용한 가계도 분석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MBL, 여러 가지 과학 센서, 전문 센서들과 컴퓨터를 연동하여 데이터를 찾고 실험하는 MBL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빛의 합성, 빛의 샤프심의 길이와 단면적에 따른 저항 측정, 그 다음에 중화반응, 초코파이 팽창, 심전도, 온도에 따른 호흡률, 자외선 차단제 효과 등 여러 가지 실험들을 실시하여 마찬가지로 많은 호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전공 확산을 위하여 대학 및 기관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저희와 연계하여 지금 수학, 정보, 화학, 생명과학 분야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쪽 대학원에서 직접 교사들이 와서 저희 학생들과 같이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수학 분야에서 창의수학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수학 관련 주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고, 정보교과로서 디자인 싱킹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화학 쪽 관련하여 양배추 시약을 활용한 중화적정,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탄소 전지 등의 실험이 있었고, 생명과학 관련하여 DNA, 생명현상, 질병과 미생물, 식품과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관, 그 다음에 여러 천문대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관련하여 협업 능력과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저희는 과학수학 동아리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저희 대표 동아리로서 과학동아리, 과학반, 물리연구반, 생명환경연구반, 영어로 과학하다 반이 있고, 수학동아리로서 수학과제 연구반, 수학교구 제작반, 수학체험반, 수학사 연구반 등이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교과로 로봇공학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팀 교육을 통하여 과학융합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 능력, 발표, 이런 토론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교과 수업인 과학융합 수업을 활용하여 팀별로 주제를 잡고 토론, 발표, 위주의 활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페임랩, 동아시아 환경포럼, 무동력 비행기 경연 등을 과학융합 교과 수업에 진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과학 잡지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IoT, 나노과학 등에 대한 주제를 잡고 여러 팀을 구성하여 융합적 접근에 대한 연구, 발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과학 활동 관련하여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학교 과학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잘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주셨는데, 좀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좀 주신 질문 같고, 또 저희가 답변하기도 이렇게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입 관련해서 이제 학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수시 모집에서 그 학교의 교육 활동이 좀 차별화되는 것이 좀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가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입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자신의 꿈과 끼를 좀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들의 그 학교 생활을 훨씬 더 윤택하고 그다음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는 사실 이 변화하는 입시 과정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고민했던 부분은 정시의 확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내신 시험도 가능하면 수능에 좀 적합한 형태로 변화를 시켰고, 아마 그 결과는 작년의 입시 결과로도 조금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 교육 활동 자체를 아예 기록을 못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에 그 학생이 어떤
어떤 교육 활동에 참여했는지는 여전히 수시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과 세부 능력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단순히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만 해서는 강화될 요지가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수업 방법도 많이 고민을 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학생들의 참여한 그런 활동들을 과목별 세부 능력에 잘 기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수시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가 안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과학 쪽 프로그램이 혹시 이거 과학 중점학급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저희 이런 과학 프로그램들은 과학 중점학급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수시 모집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 좋은 성과는 과중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서도 많이 좀 보여졌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을 다 같이 공유해서 잘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저희가 과학 중점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런 프로그램들이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조별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비슷한 관심 또 비슷한 열정을 가진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네, 그런 환경 부분에서도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신에 대한 부분은 좀 현실적인 좀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못 드리겠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내신을 받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교육 환경이 좋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교실에 갔을 때 그 수업 분위기라는 것이 있고 그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그만큼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환경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아이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쟁이 너무 힘들고 좀 이겨내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또 그 부분에 맞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짧게 한번 드려봤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이번에는 두 번째 인터뷰, 학생 인터뷰인데요. 이번에는 아마 두 명의 학생이 나와서 한 친구는 과학 중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또 한 학생은 그냥 일반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그 두 학생의 대화를 들어보시고 또 한번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중점 과정에 재학 중인 2학년 3반 이준혁입니다. 저는 일반 과정에 재학 중인 2학년 4반 이건입니다. 저희 마포고등학교에는 아주 다양한 많은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인기가 많은 로봇 동아리에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로봇 동아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뭐 컴퓨터나 코딩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로봇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로봇이나 코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겨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년에 국내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아시아 국제대회까지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들도 우리 마포구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동아리 활동, 학교 활동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경험을 하고 또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학생은 과학 중점 과정이 아닌 일반 과정을 재학 중이신데요. 그러면 일반 과정에서는 뭐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관련 활동 중에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대학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박사과정의 연구원분이 진행하시는 국제통상학 수업이었는데 저는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내가 직접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 외교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 또 경제 계열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진로와 희망 학과를 구체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마포구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관련 활동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생 인터뷰 잘 들어보셨죠? 근데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 인터뷰를 인제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옆에 인제 학생 사진과 이름을 자막으로 넣었는데요. 그 넣는 과정에서 학생들 이름이 좀 바뀌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보실 때 학생들이 소개하는 이름과 옆에 자막 이름이 좀 맞지 않았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참 저는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부탁했을 때 사실은 저는 머릿속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는 거를 생각하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친구가 "선생님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둘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먼저 의견을 줘서 그렇게 바꿔서 했더니 훨씬 더 좋은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또 제안을 하는 것들이 저는 참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인제 그 학생 인터뷰 다음이 인제 그다음 교육 활동인데 저희가 인제 과학 중점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과학 프로그램만 많이 있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과학 중점 학교 학생들의 그 학급 학생들에게도 인문학적 소양은 정말 중요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과정에서 독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체험 활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과학 프로그램만큼 또 다양한 인문 교육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프로그램을 한번 안내를 받아 보시고요. 이 인문 교육 활동 안내는 저희 학교 인사부장님인 그 정영진 선생님께서 이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문사회교육부 부장 정영진입니다. 인문사회교육부 교육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문사회교육부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교육 트렌드의 변화와 미래 인재의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 트렌드의 변화는 융합과 통섭, 즉 지식의 통합시대를 말합니다. 이 선두와 보급에 앞장선 인물이 최재청 교수입니다. 학문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바로 21세기의 주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크라우드 슈밥, 장대익 교수, 다이아나 바리틀레 등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래 인재의 요건으로는 창의 융합적인 내용을 빼놓지 않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동반한 세계적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 융합적 인재의 조건으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조력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창조력을 채우기 위한 마포고등학교의 활동으로는 과학부의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만들기 위한 체험활동으로는 인문사회교육부의 활동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교과 성적은 중요합니다. 인문사회교육부는 수상 관련 활동으로서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는 자율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문사회교육부 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영역으로는 국어, 영어, 사회교과의 과목을 아우르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이해해도 됩니다. 국어 영역으로는 세상을 보는 힘을 기르는 독서활동, 국어 및 사회 영역으로는 현장 탐구를 통한 테마 체험활동, 영어 영역으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진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경치대회를 주관을 합니다. 영어, 논술, 역사, 사탐 경치대회가 있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으로 세상을 보는 힘을 기르는 독서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토론 수업,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학생 동아리 운영 및 테마 독서 기획을 바탕으로 하여 1학년 때는 창의 서평 발표 대회를 주관을 합니다.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포문학 공모전이 있고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급 토론 대항전도 있습니다. 독서활동 관련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어 및 사회 영역으로 현장 탐구를 통한 테마 체험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지리 탐방 활동과 관련하여 마을길 도성길 걷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연간 5차례 계획을 실질하여 토요일 학생들과 함께 체험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문학 테마
탐방 활동으로 문학기행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 캠프로서 교과서 밖 체험 활동으로 융합 캠프와 역사지리 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탐구를 통한 체험 활동 관련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영어 영역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를 하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에세이 대회를 주관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진로교육도 있습니다. 국제경제 브리핑 세계와 한국, 나만의 시선으로서는 예술문화평론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진로교육 체험활동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경치대회를 주관을 하게 됩니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사 경치대회가 있고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탐구경치대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2학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논수경치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심화 경치대회는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신 학생, 학부모들의 많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문 교육활동 안내 잘 받아보셨나요? 네, 저희 교육활동 인문 쪽 프로그램도 사실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과학 중점 과정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 문과와 이과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참여하는 것들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은 그 학생들이 자기 학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좀 그 활동들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꼭 필요한 그다음에 자기한테 정말 흥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아마 원서 관련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 과정에 지원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일반 배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교무부장님이 설명한 입학 원서에 제일 첫 번째 칸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학교 또는 자사고. 그러면 그 칸에는 여러 가지 중점학교와 자사고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기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기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과학 중점학교 과정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 중점이 떨어진 학생이 저희 학교 일반 과정에 배정받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1단계, 2단계 지원에도 마포고등학교를 지원을 하셔야지 일반 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과중 같은 경우 선발이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선발권은 없습니다. 일반고기 때문에 그 과학 중점 학급의 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만 전달해 드리기에 아마 그 궁금하신 점이 다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 행사 끝나고 언제라도 저희 학교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마지막 학생 인터뷰인데요. 이제 저희 한번 풋풋한 1학년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럼 학생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조우현입니다. 대부분 학생들도 그렇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최근 마포고는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서울진로직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참여하게 해 자신의 미래의 진로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펼쳐나가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에게는 창조 진로라는 수업이 있어 자신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고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 진로에 대한 넓은 생각을 가지게 하도록
가지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진로에 대한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학생분들은 마포구에 오셔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교 1학년 학생 인터뷰를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귀엽고 좀 풋풋한 느낌이 드는데,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제분들의 형이라서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올해 1학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교에 많이 1학기 때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2학기 때는 저희가 3학년이 온라인 수업을 좀 많이 하면서 1, 2학년들이 학교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확실히 1학년들은 정말 열정이 많아서 다양한 활동에 잘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교육 활동은 마지막 안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부모님들한테 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진학 관련 안내입니다. 저희 진학 안내는 저희 그 상위권 대학의 그 진학 현황과 그다음에 몇 가지 진학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진행은 현재 저희 3학년 부장, 저희 3학년 부장은 진학을 같이 담당을 하십니다. 3학년 부장님이신 지서구 선생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마포고등학교의 3학년부 부장 지서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어머님들 저희 학교에 원서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진학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머리부터 진학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 주요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어머님들 보시면 노란색이 2018년,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19년, 빨간색이 2020년인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마 330명 하다가 한 280명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인원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5명 이상씩 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뭐 6명, 5명 하다가 작년에는 10명의 학생이 갔죠. 예, 그리고 연세대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고려대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학생들이 좀 의치한 쪽에, 의대 쪽에 많이 지원하는 현상이 있어서 의대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공계는 좀 그때 해마다 조금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차별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희 학교에 오시면 서울대에 많이 갈 수 있다. 뭐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보시죠. 저희 대학 자료집 제작인데요. 프로그램도 있고요. 자,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제일 궁금하시는 게 수시, 정시, 뭐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 논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실 텐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료집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문대 등으로 나눠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뭐 김영일, 통, 종로, 대성, 센 진학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씀으로써 거기에서의 뭐 좀 편차를 줄여가면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의 장점인데요. 수시 모집하려면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술 면접도 해야 되고 심층 면접도 해야 되죠. 물론 일반 면접,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클리닉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아마 타 학교에 비해서 많은 지도를 받는다고 하시면 될 거고요. 무료로 그것도 무료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때문에 좀 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요. 이렇게 1대1로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다시피 1대1로 진행하면서 한 3-4번 정도 해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는데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해두고 계시고요. 구술 면접은 보시다시피 2대1 아니면 3대1, 4대1로 해서 학생들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관찰하고 또 지도하고 하는 구술 면접.
그다음에 심층 면접은 매일 거의 매번 수차례 걸쳐서 학생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학부모님들 학교에 오실 때가 언젠지 참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1, 2학년은 학기별 1회 정기 학부모 상담이 있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총 5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주 오셔가지고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자세하게 상담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는 아주 자유롭게 상담하시고 가시는 어머님들 참 많으십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활동 및 연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학부모 학생 참여 지원 사업이라든지 학부모 독서 모임 월 1회죠. 그 다음에 학부모 아카데미에서 학기당 1회 실시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부 강사 초청 강연도 하고요. 교과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도 합니다. 뭐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는 어머님들이 궁금한 점 또는 학생한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필요한 곳에 저희가 직접 도움을 주는 그런 마포고등학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짧지만 저희 3학년부의 내용이 어머님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학교 진학 안내 잘 들어보셨는데요. 역시 진학 관련해서는 또 부모님들이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입시 자료 준비할 때 조금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진학 현황은 재수생이 포함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재수생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만 또 재학생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 또 인원 차이가 또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은 양해를 구하고요. 보실 때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년 같은 경우 그 의치안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 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수시 반, 정시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학 입학 비율 같은 것들은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학교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은 좀 자세하게 그 학생 상황에 맞춰서 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서울대 이치안 네, 이것도 이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시 이제 저희 식순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 입시 결과 부분은 아마 이렇게 좀 개별적인 질문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화나 문의를 주시면은 개별 상담을 좀 자세하게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Q&A로 좀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 올라온 학년 부장님이 매년 바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모든 보직들이 다 순환이기 때문에 어떤 애는 뭐 2년, 3년 이렇게 계속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 연한이 좀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다른 분으로 이렇게 교체가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반영 비율도 지금 바로 올라왔는데요. 내신은 학년별로 그 비중을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는 요새는 거의 드물고요. 그 학교에서 보고 싶은 과목들의 내신은 그 단위수를 곱해가지고 전체 학년 구분 없이 전체를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또 나중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소서도 또 질문 나오셨는데, 예, 자소서는 이제 앞으로 좀 없어지거나 축소될 예정이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이 영상에서는 좀 올해까지 했던 활동 위주로 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서 좀 저희 학교의 좀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교라는 곳이 결국 대입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학교가 좀 그런 어떤 변화하는 시스템을 빨리빨리 대응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 학교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학교이고요. 그 일례로 올해 갑자기 저희가 3월 달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는 뭐 EBS 수업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경우도 많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바로 4월 달부터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그런 학습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정도로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어디 홍보를 가서도 늘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열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안내드린 많은 프로그램들이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만 할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잘 인도하고 또 지도를 잘 해야 그런 것들이 다 결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다 그런 것들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다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시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저도 몇 년 동안 이제 3학년 담임을 많이 했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학교는 상위권 학생들만 좀 잘 챙긴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정말 그 전문대 지원하는 학생들까지도 다 면접이 있으면은 그 면접을 모의 면접으로 같이 연습을 시켜주고 하나하나 정말 그 학생들이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믿고 저희 학교에 보내주시면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질의응답 부분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학교로 문의를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고요. 좀 긴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니 저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 입장이나 그 학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계속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기가 좀 불편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요. 또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코로나가 다 해소가 되면은 저희 학교 오셔서 학교 교정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자, 운동장도 그렇지만 저희가 도서관도 얼마 전에 다시 새로 개편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마치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책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긴 시간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는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긴 시간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아이들 입학을 위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학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